오늘 이 시간에는 법인세 가결산 사례 분석과 환급,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인세 가결산 사례 2가지를 통해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알아보고, 이어서 법인세 환급 사례를 다룬 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인세 납부 사례 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입 내역에서는 임대료 수입과 중개기 임대 수입 같은 입주자, 기여 수입이 약 1,175만원, 재활용품 수입과 광고료 수입 등의 수익사업 수입이 약 1,098만원으로 총 2,273만원의 수익사업 수입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자 수입은 장기수선 예치금, 이자와 일반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총 4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비용 내역으로는 기부금, 세무대행 수수료, 공인인증서 수수료, 재활용품 비용 등 총 185만원의 수익사업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사례 1의 과세표준 및 법인세 산출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총 수입에서 비용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입주자 설정할 수 있으며,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100%,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5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은 약 1,044만원, 이자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없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 9.9%의 세율을 적용하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는 93만 9,730원, 지방세는 93,970원으로 계산됩니다. 법인세 회계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산 시점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차변에는 법인세 비용으로 103만 3,700원이, 대변에는 선납법인세 58만 7,410원과 선납지방세 5만 8,720원, 그리고 미지급법인세 35만 2,320원과 미지급법인 지방세 3만 5,250원이 기록됩니다. 선납법인세와 지방세는 장기수선 예치금, 이자와 이자 수익 원천세로 발생한 합계 금액입니다. 최근 외부회계감사에서 장기수선 예치금, 이자 수익에 대한 선납세금이 잉여금 처분 시 반영되지 않아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충예치금, 이자에 대한 선납세금에 대한 잉여금 처분을 위해 법인세 회계 처리를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산 시점에는 2가지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충예치금의 이자 수익에 대한 선납법인세 및 선납지방세를 대변에 입력하고 차변에는 미수금을 기재합니다. 두 번째,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장충예치금에 대한 선납법인세 및 선납지방세는 첫 번째에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제외한 금액을 대변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잉여금 처분 시점에는 먼저 장충금 적립에 대한 회계 처리를 기표하고 장충예치금, 이자 수익에 대한 선납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예금에서 장충예치금으로 이체하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시점에 인식한 미수금과 미지급법인세 및 지방세에 대한 상계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회계 처리는 처음에 본 회계 처리보다 훨씬 복잡하여 실무상 어려움이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회계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에 이 내용을 계속 기재하는 관계로 이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한편 일부 회계감사인이 입주자 기여 수익에 대한 잉여금 처분 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적립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주 묻는 질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당예치금의 이자 수입에 대한 선납세금에 대한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에 대한 회계 처리는 결산 시점에 기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잉여금 처분 시점에는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발간한 책자에서 예치금의 이자 수익이 발생할 때 선납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그 시점에 예치금에 추가 적립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례 1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사업 수입액은 임대료 수입과 중개기 임대 수입, 재활용품 수입, 검침 수입 등을 합쳐 총 1,883만원 상당액이며 이자 수익은 장기수선 예치금 이자인 420만원 상당액입니다. 비용 내역을 보면 세무대행 수수료, 공인인증서, 수수료, 재활용품 비용 등을 합해 총 135만원 상당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2의 과세표준 계산입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이자 수익의 경우 100%, 수익사업 소득의 경우 50%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은 약 874만 1,575원, 이자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없습니다. 이 과세표준에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 9.9%의 세율을 적용하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는 78만 6,740원, 지방세는 7만 8,670원으로 계산됩니다. 사례 2의 선납법인세 및 지방세 내역과 회계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 회계 처리를 살펴보면 차변에는 법인세 비용 86만 5,410원이 기록되고 대변에는 선납법인세 58만 7,410원, 선납지방세 5만 8,720원, 그리고 미지급법인세 19만 9,330원과 미지급법인 지방세 1만 9,950원이 기록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충예치금, 이자에 대한 선납세금에 대한 잉여금 처분을 위해 법인세 회계 처리를 세분화할 수 있으며 결산 시점과 잉여금 처분 시점의 내용은 사례 1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법인세 환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의 수입 및 비용 내역은 법인세 납부 사례 2와 같으나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이 100만원이 8월에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간연합세액이 실제 납부할 법인세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환급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환급 사례의 과세표준 및 법인세의 계산입니다. 기본 정보는 앞서 살펴본 법인세 납부 사례 2와 동일하며 추가로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이 100만원인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과세표준 계산 방식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 조건 또한 사례 2와 같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은 약 874만 1,575원, 이자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여기에 지방세율을 포함한 법인세율 9.9%를 적용하면 법인세와 지방세도 각각 78만 6,740원과 7만 8,670원으로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출된 세액과 기납부된 세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환급 사례의 최종 결과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는 80만 670원을 환급받게 되며 법인 지방세는 1만 9,9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는 중간연합제도가 있지만 법인 지방세에는 중간연합제도가 없으므로 법인 지방소득세 중간연합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 예치금, 이자, 원천세 58만 7,410원에 더해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100만원이 추가되어 총 158만 7,410원의 선납법인세가 발생하였으나 선납지방세는 원천세 5만 8,720원만 발생하였습니다. 법인세 회계 처리에서는 차변에 법인세 비용 86만 5,410원, 미수금 80만 670원이 기록되고 대변에는 선납법인세 158만 7,410원, 선납지방세 5만 8,720원, 미지급법인 지방세 1만 9,950원이 기록됩니다. 법인세 환급 사례의 최종 계산 결과를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법인세는 80만 67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는 예상 납부액보다 중간연합세액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인 지방세는 7만 8,670원에서 선납지방세 5만 8,720원을 차감한 1만 9,9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잉여금 처분 시점에 회계 처리는 사례 1과 사례 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법인세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당 사무소에 문의하는 질문 중 하나는 중개기 수입 및 어린이집 임대료와 같은 입주자, 기여 수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순액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관리규약준칙 등에서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단서 규정이 없고 세후 순액을 적립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 혹은 법률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주자 기여 수익은 발생액 전액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